방법은 두 자짜리는 앞에서 뒤로 순서대로 해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뒤에서 역으로 해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거기서 뭐 주술, 술목, 술보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복잡하니까 순서대로 풀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뒤에서 풀이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다. 자, 예를 들어서 복습 말고 그러면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주자에다가 엎어지다 복. 자, 그러면 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왜? 엎어지다. 뭐가? 배가. 그러니까 주복하면 배가 엎어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주복하면 배가 엎어지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잘 안 보이죠, 이게. 기, 갈림길. 우리 기로 할 때 그 갈림길. 그러면 다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렇죠. 이건 갈림길이 많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오는 방법, 뒤에서부터 해나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만 더 지난번에 우리가 중요했던 거 예를 들자면 오늘도 몇 건 나올 텐데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순일까요? 역일까요? 순,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침, 이슬, 이렇게 아침이라는 명사와 이슬이라고 하는 이렇게 명사가 연속으로 나올 경우에는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 그죠? 순으로 가기는 순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뭐. 그래서 아침과 이슬. 그죠? 자, 이게 아니면 뭐라고 그랬죠? 아침의 이슬. 뭐가 맞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 이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침 이슬은 아침의 이슬인데 아침의 이슬은 꾸며줄 때는 조금 더 우리말을 자유롭게 집어넣어도 돼요. 아침에 내린 이슬. 그죠? 아침 이슬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아침에 내린 이슬이거든요. 이걸 줄여서 그냥 아침 이슬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침과 이슬이 아니라 아침의 이슬이에요. 아침의 이슬. 즉 아침에 내린 이슬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명사가 오늘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나올 때는 두 가지 방법.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특히 한시 같은 거 풀이할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글자 이제 한번 볼까요? 다기에서 1번, 2번 같이 해석하면 안 될까요? 다기에서 어떻게 해요? 다기에서 그 많은 갈래길 이렇게. 가능하죠. 네. 가능한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가능하죠.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닭이라고 하는 말을 갈림길인데 많은 갈림길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닭이 망향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갈림길이 많다라고 풀이를 하는 거예요. 많은 갈림길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망양, 양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이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풀 때 우리가 여기서는 갈림길이 많다라고 푼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자, 금방 이제 우리가 명사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 글자, 세 가지 글자 중에서 거기 5페이지의 맨 첫 번째 보시면 자, 여기 화복이 나왔죠. 그죠? 두 글자로 되어 있으면 화복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가 들어가 있죠. 여. 그죠? 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글자로 쓸 때는 여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어도 아까 우리가 뭐라고 풀었으니까 재앙, 복이라는 명사가 연결되니까 재앙의 복은 없죠. 재앙의 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과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자가 없어도 되는데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영어로 말하면 우리 더불어 여자지만은 뭐뭐와 과 그런 뜻이. 그래서 화, 여, 복 하면은 재앙과 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앙과 복. 자, 앞으로 이제 세 글자를 지금 해나갈 텐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세 글자가 나왔으니까. 자, 세 글자의 방법. 자, 세 글자는 두 글자에서 한 글자가 더 늘어난 것인데 세 글자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 형태가 따로따로예요. 하나의 형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거기 우리가 3-1 해가지고 슬래시 이렇게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씩 이렇게 풀이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자, 근데 방법은 하나씩 풀이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 1, 2, 3 이렇게도 되지만은 1, 3, 2도 돼요. 그렇죠? 이것도 다 하나씩이에요. 풀이는 순서는 달라져요. 뒤에 가면 하겠지만은. 자, 두 번째 보시면 거기 3-2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1,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떨어지고 요 두 개는 같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자가 하나로 묶여진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 3-3 가시면 바로 옆에 이번에는 여기 아니라 앞에 두 자가 합쳐져서 말이 만들어지고 뒤에 한 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2-1의 형태예요. 그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만 물론 이것 위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많지만은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럼 다시 먼저 우리가 패턴부터 익히고 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세자가 나오면 하나씩 풀어주는 게 하나씩 풀어주되 관계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두 번째, 앞에서 두 개, 뒤에서 하나 해서 합쳐주는 거예요. 또 하나, 뒤에 두 개, 앞에 하나가 합쳐져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패턴을 일단 머릿속에서 요걸 앞으로 하나씩 할 것인가, 앞에 두 개를 합치고 뒤를 하나 할 것인가, 뒤에 두 개를 하나 합치고 앞에 하나를 따로 둘 것인가, 이런 세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세 글자가 나올 때 풀어보시면 다 풀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아까 금방 우리가 했던 화, 여, 복 하면은 재앙과 복, 그죠? 1, 2, 3 순서가. 물론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이거하고 비슷한 글자들이 급자 말고도 이것도 있어요. 여자 말고 급자도 있어요. 화, 급, 복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에요. 재앙과 복 똑같은 뜻인데 아무튼 여자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면 두 단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명사라고 생각하시고 그거 없어도 되는 역할인데 넣어준 거예요. 자, 여기는 쉬워요. 자, 두 번째 이제 입즉 효라고 되어 있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뒤에 가면 저 뒤에 즉자가 나와요. 여기서 먼저 한번 하고 가자면
이 즉자는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은 그러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거의 대부분 쓰여요.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문장 들어가다. 그러면 효도 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문장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문장이 돼야 된다는 말은 다로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도 하면 명사로 끝나버리잖아요. 들어가면 효도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도가 어떻게 해요? 효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에는 효도하다 효가 안 돼 있는 건 효도 효만 돼 있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요놈이 서술어 자리면 효도가 뭐가 더 되니까 효도하다도 되니까. 자, 그러면 들어가다 그러면 효도하다 세 글자가 다 각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다 그러면 효도하다 합쳐서 들어가면 효도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면 효도하다. 자, 공자가 논어에 이런 말 했잖아요. 입즉 효라 하면은 집에 들어가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여기 부모님은 빠져 있어 사실은.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이 말인데 뒤에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생략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일단 여기까지는 빼고 있는 그대로만 풀자고요. 그래서 들어가다 그러면 효도하다 각자 하나씩 돼 있죠. 그래서 들어가면 효도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없는데 논어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즉 제하면 원래는 여기 없는데 원문에는 없는데 여기는 집어넣고 하죠. 제 무슨 제? 공손하다 제. 그러면 출즉 제하면 어떻게 풀까요? 나오면 공손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나오면 공손해라. 자, 출과 우리가 입자는 대부분 나오고 들어가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정도예요. 벼슬에 나가고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거의 대부분 집으로 들어가고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옛날엔 다 대문. 대문 밖으로 나가면 출, 대문 안으로 들어오면 입. 그래서 출, 대문 밖으로 나가면이라는 말이에요. 나가다 그러면 공손해라. 사실은 어른들한테 공손해라라는 말인데 그건 지금 세 글자니까 빼놨어요. 자, 이 즉자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즉자가 나오면 뭐 해야 된다? 앞뒤에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장을 만든다라는 것은 다로 끝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 입즉효 했는데 들어가면 효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효도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걸 명령형으로 하면은 들어가면 효도해라 이 말이겠지만은 명령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 그냥 평범하게 들어가면 효도하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즉자 뒤에 또 나올 테니까 자, 일단은 무조건 아무튼 하나씩 이렇게 풀어지는 형태들이 많다라는 거 세 글자 나오면. 자,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쭉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 세 번째 볼까요? 부윤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윤옥. 부는 부할 부, 부기할 부, 뭐 부부 명사로도 쓰이고 윤자가 좀 어려운데 무슨 윤자일까요? 그렇죠. 윤택하다. 윤택하다. 그 다음에 옥은 당연히 집, 옥자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다로 끝나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한문의 문장을 우리가 조금 알고 가면 편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한문 문장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문은 동사, 형용사를 다 합쳐서 그냥 서술어라고 그래요. 술은 서술어예요. 서술해주는 말. 그 다음에가 목적어가 오거나
보호가 오는데 복잡하게 목적어인지 보호인지 구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다로 끝나는 말 뒤에 뭐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문의 문장 구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나 보호. 요 틀은 하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마시다. 그렇죠? 그러면 마시다가 서술어예요. 다로 끝났으니까. 서술어는 쉽게 말해서 다로 끝나는 게 서술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앞에 놓이는 놈은 주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어 서술어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마신다. 자, 무엇을? 술을. 이렇게 하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뭐 구분을 하자면 을과 르이 들어간 목적어고 을과 르이 아닌 건 다 보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목적어인지 보호인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순서가 복잡한데 이게 목적어일까 보호일까 하지 마시고 그냥 말만 만들면 돼요. 말만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쓰면 나는 마신다. 무엇을? 술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마신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 식당. 나는 마신다. 어디에서? 식당에서. 이게 어디에서라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식당에서. 그럼 나는 마신다. 식당에서. 이거 풀자면 나는 주어, 마시다가 서술어, 어디에서는 보호. 을들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으면 이제 나는 마신다 술을 어디에서? 식당에서. 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문의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느냐? 이제 금방 우리가 부윤옥이라고 하는 말을 앞으로 이제 문장을 풀이할 때 요걸 패턴으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뭐가 되느냐 하면 윤택하다 다로 끝나는 뭐가 나왔어요? 서술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뒤에 뭐가 집을 해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목적어가 나왔죠. 그럼 앞에 있는 게 뭐가 놓이니까? 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에다가 은는이가를 보태면 되고 그게 뭔지는 몰라도 부는 옥을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안 풀어도 부는 옥을 윤택하게 하다. 그러면 부만 풀고 옥만 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부기부, 부자부, 부유할 부 뭐 많은데 부유하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니까 부유함은 집을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유함은 집을 윤택하다. 윤택하다라는 거 우리말 반짝반짝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자가 부유함이 집을 윤택하게 한다. 자,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했지. 부유함이 집을 반짝반짝 윤이 나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는 없는데 대학에 나온 말인데 금방 그 말이요. 바로 뒤에 나온 말이 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까요? 제일 먼저 한문을 딱 해석할 때는 요걸 자리 잡아놔야 돼요.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죠? 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문은 중간에 서술어가 있어서 서술어 자리라는 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어 자리와 목적어 보호 자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윤택하다. 앞에 나오니까 몰라도 덕이, 덕은 신을 윤택하게 하다. 그럼 됐네요.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각자 하나씩 이거죠?
하나씩 다 역할을 하잖아요. 따로따로. 그래서 하나씩 역할을 하지만 순서가 이제 1, 2, 3이 아니라 1, 3, 2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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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때는.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1, 2, 3 앞에서부터 풀이를 쭉 해오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이런 경우도 아주 많아요. 하나씩이지만은 순서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1, 2, 3이 아니라 1, 3, 2의 형태다. 우리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 같으면 요게 뒤로 가야 되죠. 우리말 같으면은 한국식 한문을 쓴다면 덕, 신, 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한국식 한문을 쓴다면. 근데 우리는 한국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중국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덕, 윤, 옥, 부, 윤, 옥 하면 부유함이 집을 윤택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유함이 집을 윤택하게 하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4번 신사군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도 아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주어 다음에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몰라도 그런 게 온다더라라고 하면 벌써 요 글을 읽을 때 요 글자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치상 뭐가 되는 거예요? 서술어 위치잖아요. 그러면 벌써 읽으면서 일이라고 안 읽어져요. 일 해버리면 바로 안 끝나니까. 읽으면서 아 이건 중간에 놓이는 서술어 위치니까 일사자도 있지만 무슨 사자도 있어요? 섬기다라는 사자도 있죠. 그죠? 그래서 한자를 아시는 분은 일사자만 알면 되는데 한문을 하시려면 한 글자의 하나의 뜻만 가지고는 앞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벌써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아, 이 자리는 서술어 자리니까 다로 끝나는 뜻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버렸다면 벌써 아까 앞에 오는 건 주어잖아요. 신하는 섬기다. 누구를? 임금을. 그렇죠? 그러니까 신사군 하면은 1, 2, 3이 아니라 1, 3, 2가 돼요. 아까처럼 다 하나씩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주어 역할, 하나는 목적어 역할, 하나는 서술어 역할. 그러니까 각자 하나씩 역할을 하는데 순서가 달라진다는 거. 1, 2, 3도 있지만 뭐도 있다? 1, 3, 2도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는 달라지는데 일단 하나씩 하나씩 풀이된다라는 거. 역할을 할 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섬기다. 이렇게 되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제사부 하면 어떻게 해요? 제자가 스승을 섬기다. 자,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이 똑같이 하나가 되는데 1, 3, 2도 되고 1, 2, 3도 된다라고 하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좀 질서를 정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 글자가 나올 때 이 세 글자의 형태를 그대로 그 세 글자에 맞춰서 적용을 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딱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3-2번에 보니까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네요. 자, 보니까 5번에 민부종. 민부종. 자, 불자인데 아니다 불자인데 뭐 불종 해도 되지만 부종. 자, 이 불자는 요 불자하고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의 경우에는 민, 백성, 불, 아니다, 종, 따르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입즉효 부윤옥이라고 하지만 이럴 때는 민부종 이렇게 읽는 거예요. 민부종이 아니라 민부종 이렇게 읽어요. 왜? 민에서 하나 해석을 하고 이 불은 영어로 낫이니까 요 글자하고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인데 따르지 않다. 그죠? 요 두 글자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다 떨어져 있지만은 붙어야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붙여서 풀어야 되는 거. 그래서 민 하나, 부종 두 개. 두 개지만 이게 아까 이 앞에서 우리가 두 자짜리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지 않다. 누가 그러면? 백성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덩어리 이렇게 한 글자와 뒤에 두 글자가 합쳐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순서가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죠? 1-3이죠?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 자, 이런 때 뒤에 보면 알겠지만 요렇게도 돼요, 순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두 개가 합쳐져서 되는 경우니까. 자, 아무튼 지금은 뭐냐? 중요한 건 하나 해서 하나씩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한 글자만 한 역할을 하고 뒤에는 두 글자는 합쳐져야 된다. 이 말. 합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도 민부종이 아니라 민부종. 앞에서는 우리가 화여복, 입즉효, 부윤옥, 신사군. 왜냐하면 이건 다 하나씩 역할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민부종이 아니라 민부종. 잠깐 민하고 쉬었다가 부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 해서 우리말로 하자면 백성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의역하자면 백성들이 왕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내용은 지금 세 글자니까 별로 없으니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1, 2, 3으로 만약에 아까 1, 2, 3으로 기호를 썼다면요, 해석을 백성이 아니 따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옛날에 아니 따른다도 우리말로 한문투였으니까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아니 따른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요즘은 초등학생들 아니 따른다라고 써주면 이건 비문이에요. 글이 아니에요. 한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식으로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더 볼까요? 도불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불행. 자, 금방 이렇게 불자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금방 되죠? 그래서 도도 짜고 불 아니다 불자고 행하다 행자고, 행은 가다도 되고 행하다도 돼요. 행하다. 여기서는 행하다. 그래서 불행이니까 행해지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도 띄우고 불행. 도불행이 아니라 도불행이라. 도는 행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되는 거. 앞에 똑같아요. 민부종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음에 비슷한 패턴은 다 똑같이 푸시면 돼요. 이제 다른 걸 보실 때. 자, 도불행.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 공자가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중국을 떠나서 저 오랑캐 땅에나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도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천하를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와 또 라인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주들이 자기 생각하고 동조를 안 해줘. 도가 세상에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도불행이라는.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 행해지지 않다, 뭐 않는다 같은 말이고요. 도가 행해지지 않다. 자, 그 다음에는 볼까요? 자, 득민심이에요. 이것도 득민심이 아니고 득민심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띄어 읽는 것 자체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 하면서 우리가 읽을 때 벌써 띄어서 읽으면 저 사람이 이미 그 글을 알고서 푸는구나. 근데 득민심, 저 사람 아직도 모르네. 득민심 하면 아직 멀었네. 그러니까 읽는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이게 풀이가 되었을 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게 사실은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걸 읽어서 많이 귀에다가 익혀두면 나중에 다른 글을 볼 때도 우리가 외우면 좋지만 지금 자꾸 우리가 입에다가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서 자꾸 복습을 하시라는 게 입에서 자꾸 이게 붙게끔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득민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자 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얻다 무엇을 민심을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백성이라는 명사와 마음이라는 명사가 또 합쳐져요. 그럼 아까 다시 우리 앞에서 두자 했던 거예요. 그죠? 백성과 마음일까요? 백성의 마음일까요? 그렇죠. 백성의 마음이겠죠? 백성과 마음도 틀린 건 아닌데 그러면은 백성의 마음 이게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득은 얻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 순서가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순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우의 수로 따지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유는 세자자를 최대한 경우의 수를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무리지어서 그 짝을 잘 맞추어서 풀어내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는 이렇게 좀 바뀌는 거예요. 자, 민심을 얻다니까 백성의 마음을 얻다. 뭐는 빠졌어요, 여기서는? 주어는 빠졌어요, 그죠? 누군지는 몰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 이렇게 되면 왕득 민심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백성의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득민심, 득민심이 아니고 득민심이 아니고 득민심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득민심. 자,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하고 읽어는 볼 거예요. 끝날 때쯤 되어서. 그 다음 8번 한번 볼까요? 항심이 그죠? 이것도 무항심이 아니고 무항심이 아니고 무항심. 자, 왜냐? 무자가 나오고 다음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있을 유자가 나오고 많을 따자가 나오고 적을 소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주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서술어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이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 이렇게 띄워지는 거예요. 항심. 항자는 항상 늘 그런 뜻이에요. 뒤에 있는 심을 뭐 해주는 거예요? 수식해 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 취직격하자면 항상된 마음이에요. 항상된 마음. 이게 항심이. 항상된 마음이라는 건 쉽게 보면 변함 없는 마음. 늘 똑같은 마음. 자, 무자가 없다니까. 순서는 위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항상된 마음이 없다. 그래서 직역하자면 항상된 마음이 없다. 3, 1, 2. 자, 순서보다는 여기서 무텅이가 한 글자와 뒤에 두 글자 1, 2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 읽을 때도 무항심 이렇게요. 이걸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맹자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항산이면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무항산하면 똑같죠? 무항산이 아니고 무항산이면 뭐 똑같잖아요. 이거 한 덩어리로 풀어야 되니까 항산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 항상 생산되는 게 없다. 우리말로 고정된 생산이 없다. 더 쉽게 말하면 고정된 수입이 없다.
그래서 고정된 수입이 없으면 고정된 마음을, 항상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대요. 그게 무왕산이면 무왕심이에요. 이건 소인들이고 군자는 아닌데, 소인은 그렇대요. 군자는 무항산이라도 항심이 있대요. 무항심이 아니라 유항심이에요. 근데 군자가 아닌 소인들은 뭐냐면 고정된 수입이 없으면, 즉 쉽게 말해서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버린대요. 자, 거기서 나온 말인데, 아무튼 무항심해서 항상된 마음이 없다. 자, 여기까지 그럼 다시 보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한 글자, 세 글자 중에서 맨 앞에 한 글자가 역할을 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합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아니라 한 글자, 두 글자. 이런 형태들을 조금 자주 눈에 보아 두시면 이런 형태들이 아직도 앞으로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걸 자꾸 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 글자 더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네 글자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했던 두 글자예요. 어제 지난번 했던. 그런데 뭐도 된다고 그랬죠? 1,3도 돼, 1,3도. 그러면 결국은 3은 또 뭐예요? 오늘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인 두 글자부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 글자, 이게 합쳐지면 네 글자부터는 잘 나가요. 자,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톤은 지금 문장이 아니니까 톤은 뒤에 나중에 문장일 때 달고, 여기서는 오늘 우리가 지금 배웠던 8번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화여복, 입즉효, 부윤옥, 신사군. 자, 읽으시면서 여기까지는 하나씩 지금 이렇게 풀이가 되어서 하나씩 읽어 주었구나. 자, 두 번째는 한자 두자 가야 되는 거예요. 민부종, 행불행, 도불행, 득민심, 무항심. 앞으로 무항심 이렇게 읽으시는 분은 없어야 되는 거죠? 자, 조금 쉬었다가